이번에는 약정서가 없는 경우 대여금 청구의 청구 원인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청구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약정서가 없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확인하여 청구 원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모 씨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김모 씨로부터 다음 달에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최모 씨는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에게 채팅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정을 생각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모 씨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최모 씨가 돈은 언제 줄 것이냐며 김모 씨에게 묻자 김모 씨는 곧 갚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모 씨는 300만 원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계약서나 차용증과 같은 아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청구 원인은 말 그대로 청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항목으로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대여금 청구의 요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나에게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된 청구 원인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기각당하거나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 주장한다면 나의 주의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예비적 청구를 통해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주의적으로 소비대차에 근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래서 대여금 청구의 요건 사실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에 따른 돈을 지급한 다음에 지급한 돈의 반환 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법률 관계가 발생하므로 나에게 발생한 손실을 상대방이 수익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목차를 보며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피고로 명칭을 구분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원고와 피고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주의적 청구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가 채팅을 통해 돈을 빌려주기로 합의하여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설명합니다. 다음, 금원의 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송금 확인서, 현금 수령증,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경로와 금액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채무 불이행에서는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만일 변제를 독촉하는 대화 내용 또는 대화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한다면 나의 진술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독촉한 일시와 방법을 함께 알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소결론에는 피고에게 반환받을 대여금과 변제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만일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입증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 300만 원을 수익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면 피고는 민법 741조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도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소결론은 피고에게 반환받을 부당이득금과 변제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이자와 소송촉진법상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원고의 승소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여 마무리합니다. 입증 방법이란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청구원인에서 함께 기재한 증거들을 순서대로 제출합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에는 간략하게 제목을 설정하고 청구원인에서 기재한 순번과 제목이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모두 작성한 소장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이 피고의 계좌번호 이외에 아무런 정보를 모르는 경우라면 주소 불명이라고 기재하고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정서가 없는 경우 대여금 청구 소송 청구원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대여금 청구 소송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주의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한다면 주의적 청구가 기각당하더라도 예비적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번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 보세요.